최 의원의 의정 활동으로 다시 들어가 볼 텐데요. 국회 입성은 2012년 19대 국회 때였는데 초선 최민희 의원은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그때 비례대표였죠.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문방위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전문성은 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있죠. 그러니까 막 서류를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아주 그 좀 치열하게 막 준비하고 그런 거는 좀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 그래서 공영방송들이 동시 파업하는 막 그런 사태도 있었었는데 그때 문방위 상임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김울동 의원이 뭐 이렇게 뭐 무슨 판넬에 이렇게 뭘 들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최민희 의원이 MBC에서 사주 받은 거냐 이런 식으로 막 공개 질의도 하고 그랬던 당시 MBC 이명박 정권의 그 김재철 사장 그렇죠. MBC였겠죠? 막 그래서 나중에 사과하고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일일이 기억엔 안 나는데 대부분 그런 성격 유의 연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했지만 우리 저기 박주현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백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12년의 공백이 있었고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그 피선거권 제한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하는데 2024년에는 그 소위 말하는 과방위원장을 맡으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설의 과방위원장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왜 근데 전설이라고 하는 겁니까? 뭐 아까 저기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이 이제 본인은 자기가 그만큼 투쟁력이 센 사람이다 공격수로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자부심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최 의원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가지고 지금 최고위원도 뭐 1등을 계속 해왔던 그런 배경이 어쨌든 된 인상은 것도 상당히 깊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이게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공격수가 또 필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방송 3법 개정안이라든가 방통위 관련한 청문회를 뭐 속전속결로 끌어가고 있는 이런 추진력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거는 맞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발언을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 시간을 갖다 많이 빼먹는다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뭐 욕도 먹고 그다음에 여당위원회 질의를 중단시키고 발언권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뭐 국민의힘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고 지지층들은 그거 보면서 시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했을 그리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려진 굉장히 이걸 또 전국적으로 또 본인의 이름을 날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이제 청첩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딸 결혼식을 그것도 이제 국감 기관에 피감 기관과 관련된 단체에 청첩장을 전달하거나 그럼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또 시키거나 국감기관에는 피감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받았다고 전화 받았다고 이런 사람들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 악건인 것은 자기가 자기가 문과 출신인데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을 제대로 못 챙겼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BC 보도부장을 내쫓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과방위원장을 굉장히 잘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이면에는 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좀 이렇게 명성을 떨치게 한 그런 결과도 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설의 과방위원장도 이분은 항상 찬반이 평가가 나눠지는데 단독 처리 건수만 보면요. 그때 1위는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 6개월 동안 101건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가 2위였어요. 50건.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두 분이 좀 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수지사랑 지금 최 의원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찬반 논란이 또 굉장히 컸어서 전설은 전설인데 악명의 전설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개혁 전도사다 이런 평가가 이제 또 지지층은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던 게 과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산업체제 개편하고 IT 관련한 민생산업 관련한 법안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건 자기 전문이 아니니까. 네, 그런 게 다 뒷전에 밀리고 과방위가 이렇게 주목받았던 국회가 없었어요.
정쟁 상임위로 막 알려지면 전설의 과방위원장은 네, 맞네요. 맞죠. 네. 그 덧붙여서 저도 좀 들은 게 있는데 아까 제가 그 국회 그 재보핑이라는 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최민희 의원이 그 전설의 과방위원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침마다 그 카톡으로 왜 받은 글 돌아다니는 형태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최민희가 전설의 과방위원장 이야기할 때마다 과방위 보좌관은 PTSD 온다. 뭐 이렇게 돌았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달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양론이 다 있어요. 전설은 전설인데 집권여당 되어서 당정협의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한다. 그래서 엇박자 나왔는데 제발 전설의 가방위원장 좀 금지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당 때 활약은 인정한다. 그 이진숙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 꼴 만든 거 최민희 아니었으면 아직도 이진숙은 건재했을 거다. 그래서 욕할 건 하고 인정할 건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정치라는 것이 여야가 서로 이제 뭐 대화를 나누고 타협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적대시하고 뭐 이런 모습이 되게 좋지 않고 이분이 요즘에 너무 업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오만하다는 인상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최근에 가장 이분의 또 명성을 드높인 사건이 축구협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청문회 할 때였잖아요. 거기서 뭐 엉뚱한 영상을 잘못된 영상을 갖다 하고 왜 이재성 손흥민 선수 안 썼냐 이강인 선수가 지금 그거 항의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막까지 붙여서 했는데 자막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재성 선수가 아니고 다른 선수를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아니 근데 왜 졌어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합니까?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좀 낮으셨던 것 같고 준비가 살짝 좀 덜 된 상황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주목받는 그림은 예상을 못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 기자께서 그 축의금 사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좀 박선원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030이 떠나는 시초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좀 영향이 있습니까? 그 당시 뭐 지지율 다 뭐 추이나 당시 전국 상황 보면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서울하고 12개 경기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청와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거하고 불에 기름을 부은 그렇죠. 격이네요. 그다음에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돌발 청문회를 하면서 완전히 그때 이른바 중수청 지지율이 흔들리던 때였어요. 중도, 수도권, 청년들 지지층. 그 상황에서 이것까지 이제 붙여놓으니까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딸 결혼식, 국감 기간에 두 번째 청첩장에 계좌번호하고 카드 결제 기능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해명 과정, 양자역학, 그다음에 결혼식을 딸이 주도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만 붙이면 저도 여기서 붙이고 네. 싶은 게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축의금 받는 거랑 노무현 정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당이 결국 윤리심판원이 경고 조치에 그쳤어요. 이 모든 이 절차들을 보면 젊은 층이 보기에 상대적인 박탈감, 그다음에 이 뭐야 이거 지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면서 의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자체가 어떤 특권의식 이런 거를 좀 도드라지게 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대 지지율이 민주당이 20%대였고 국민의힘이 40%대였어요. 역할을 하신 건 맞네요. 네, 네. 엄청난 하락을 했었죠. 그 이분이 이제 과방위원장 시절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이제 넘길 수가 없는 건데 그 악수 사건이에요. 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이분도 역시 딴지 신봉자인데 김어준 대표가 KTV가 의도적으로 뭐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을 편집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그 과방위원장이었던 최민희 후보께서 직접 나서서 알아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이 굉장히 커졌던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최 후보는 그 제명인의 마을 여기서 이제 강퇴를 강퇴를 당했었는데요. 그때 상황이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 의원의 지지 기반이 그 당내 강성 지지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로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도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 요즘은 팀 김어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하는 프로그램 뭐 스튜디오 여기 나가서 이제 뭐 나가 주로 출연을 해가지고 여론을 갖다 형성하는 뭐 평론가 정치인 그 중에서 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정청래 최민희 그다음에 유신민 평론가 뭐 그럴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이 딴지일보가 이제 그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만든 그런 매체잖아요. 그 딴지일보 회원들이 최민희 의원을 후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가장 든든한 우건이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이 민원을 자기가 이제 해결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본인이 과방위원장이잖아요. 그 자기 지위를 이용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 상황이 맞지도 않았어요. 예, 맞지도 네. 않았죠. 네.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죠. 그 지금 최민희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민주당 전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이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에 썼다가 삭제한 글입니다. 근데 격한 말이 좀 많아서 제가 살짝 마사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참고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이라는 착한 나라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는 두 분이 계시다. 이 두 분이란 말은 제가 상당히 좀 완화시킨 표현입니다. 나는 그동안 두 사람이 나쁜 헛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비난을 하더라도 그냥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기며 참고 용서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용서와 간영은 뭐 방조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거나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도하는 것에 비판을 하면 뭐 비난과 험담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하면서 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매몰차게 비난하고 괴롭힌다. 대충 짐작은 되시죠? 이런 이제 상당히 제가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밌는데 이분이 나는 개신교 장로다. 그래서 장로는 오로지 사랑과 관용의 자세로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고 이런 자세로 내가 끊임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잠시 나쁜 장로라고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이들을 비판하는 길에는 나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글을 썼다가 지우셨어요.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제가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박선원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가면 최전선에서 그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공세를 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수석 최고위원 자리 다툼으로 보십니까? 지금 판세는 박선원 의원이 많이 좁혀가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한 2% 정도로 좁혀졌죠. 더군다나 이번 호남에 나주 출신의 영산포에서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서 호남이 이래저래 아니 근데 저는 바로미터가 되겠죠. 민주당이 워낙 뭐 호남당이라는 이야기들은 하지만 너무 이제 수석이 아니라 그 최고위원들을 보면 그 초선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다 출신 지역이 다 이제 호남 일색이더라고요. 뭐 다는 아니지만 최민희 의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이게 좀 지역도 좀 골고루 좀 배분되면 좋겠는데. 이거 출마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거 활용을 해서 네. 지역 안배를 하는데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대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네. 출마하신 분들이 좀 그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좀 드릴 게 또 있는데 저도 이제 아까 그 왜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옛날에 그 구의원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예전에 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근데 후원회는 언제 했냐면 일부러 국정감사 기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맨날 비판 기사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의원들도 이제 그때는 야구 서로 아는 사이끼리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막 나왔었는데 저도 그때 결혼식까지 하는 이런 그 담대한 분은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